안녕하세요.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또 강의 들으러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 좀 먼저 드리면 저는 오늘 20회, 오분이 20회째로 알고 있는데요. 20회 강의 21회. 20일이요? 네. 21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강의를 맡게 된 김동아라고 합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왔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협회나 이런 걸 안내를 해드리고, 교육에 대한 걸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저희 사단법인 한국전통구들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는 서울시 한옥청에서 무료로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관 신청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2012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인가를 받은 단체고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통 구들에 관련된 교육, 홍보, 이런 시공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회원들은 대부분 이제 전통 구들 관련된 종사자로 되어 있고요. 인원이 그렇게 많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 30-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부 사비로 저희가 개인 사비를 모아서 그걸 갖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원받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나눠드리거나 하지는 잘 못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로 온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회 회원이고요. 저도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막내예요. 협회에서. 협회 다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교육 같은 게 있으면 주로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홍보된 거 보면 여러분들이 올라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요 궁궐구들이라고 창덕궁 수강제 도공부가 통한 궁궐구들 이 책에 쓴 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시간 강의인데요. 3시간 동안 멍땅땅 이렇게 많이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다 대신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들에 대한 이렇게 막연한 예전의 그런 추억이나 생각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이랬던 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좀 오래됐어. 내가 구들방에 옛날에 삼촌이랑 아버지랑 아니면 이런 했었는데 하는 게 그래도 막 20년, 30년 전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높게 맞는데 그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막연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두를 놓는 방식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난 예전에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역사가 보통 몇천 년이잖아요. 구들의 역사가 몇천 년입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의 것으로 해서 이렇게 탁 놓았던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이웃하고 친지하고 가족들이 놨고 쓰던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놓는 방법도 다양한데 저는 그러면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단법인이고 문화재청 인가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보면 이 구들에 관한 시방사가 있어요. 문화재 수리 시방사. 구들에 관련된.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궁궐구들을 저는 이제 문화재를 주로 수리하는 사람입니다. 문화재 수리. 물론 일반 가옥에도 구들 시공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궁궐에 해당되는 그런 사이즈, 크기, 어떤 원칙, 원리 이런 걸 좀 오늘은 제가 강의를 왔으니까 제가 주로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3시간 중에 한 50분 정도 첫 시간을 진행한다 그러면 50분 정도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자재, 원리 이런 거 설명드리고 중간에 선생님들이 보실 수 없는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궁궐 사진이에요. 바로 옆에 창덕궁 있죠. 네. 창덕궁에 보면은 창덕궁의 본궁은 아니지만 그래도 창덕궁이 좀 유명한 게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잖아요. 잘 저기 돼 있어요. 안에가 내용이 아주 잘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사진을 제가 기록한 거를 좀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그런 또 크기나 사이즈나 이런 걸 좀 보여드리는 시간도 갖고 그 다음에 또 그 선생님들 중에 내가 여기를 구두를 보기로 안 되고 그냥 오신 분도 있지만 분명히 내가 뭔가가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알긴 아는데 요게 좀 조금 뭐 좀 궁금한 게 있어. 그런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뭐 예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전저 건축도 하거든요. 오시는 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나 설비 사장님도 오세요. 이런 분들은 아니까 한식 위장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문화재 수리하는 분도 와요. 그럼 이분들은 아니까 아주 묘한 걸 진짜 궁금했던 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이즈, 용량이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있긴 해요. 하여튼 궁금하시면 어떤 거든지 간에 또 예를 들어 내가 좀 놔봤으면 좋겠는데 꼭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조금 잘 모르겠어. 이런 거를 궁금한 게 있으면 잘 이렇게 기록을 하시거나 메모를 해놓으시다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대학교 때부터 이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제가 평창에서 아까 왔다 그랬는데 원래 고향은 서울이에요. 여기 가까이 회사 다녔습니다. 호텔 롯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일을 시작한 지는 제가 이 업계에서는 제일 짧아요.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보통 저희 선생님도 40년, 50년, 40년, 30년이던데 저는 이제 한 20년 됐어요. 저도 한 10년 정도만 더 공부하면 조금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첫 시간은 이제 그 정도로 이제는 한 5분 정도 이제 저희 협회 소개도 시켜드렸고 제대로 팜플렛을 나눠드렸는데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거기에 보면 제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다 해서 어느 때든 전화하세요. 그러면은 뭐 시공에 관련된 거든지 뭐든지 간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굳이 저 안 부르셔도 돼요. 전화상으로도 웬만한 건 다 답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은 전국 구들의 개념과 구조 뭐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참 통나무 흑구들학교라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시공도 하고 있지만 주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올해는 강의랑 뭐 다른 것도 참 많이 못했어요. 올해는 다른 일은 좀 많으냐고 이 책 말고 다른 책을 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좀 주로 올해는 좀 쉬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좀 많이 알아. 어떤 분은 조금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교육이라는 건 원래 선생님이 그렇잖아요. 이만큼 있으면 내가 이만큼 필요하면 여기까지 아는데 요만큼 모자란 걸 채워드리는 게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첫 시간만큼은 좀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들의 정의를 좀 말씀드릴게요. 구들, 온돌,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구들의 정의는 문화재청에서 나온 뭐 정의도 있고 뭐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 나온 정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 형태의 바닥 난방 중에 방바닥을 이 불을 대표해서 방을 대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 중에서 우리나라 구들이 갖는 것 중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집을 들어오시잖아요. 두들방이나 하면은 신발을 벗고 쓰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신발을 신느냐 안 신느냐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를 때는 아궁이 자체가 바깥에 있건 방 안에 집 안에 있건 그건 관계없어요. 대신에 신발을 좀 벗어야 된다. 이 컨셉이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또 나중에 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구두의 구조를 제가 그린 겁니다. 요거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제 책에다 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도 책이 나올 텐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문화재청에다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제가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부들리를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요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이제 구두를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 이 그림은 함실 아궁이를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좀 이따 찍으시죠. 들어보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함실 아궁이라는 거, 뭔 소리야? 뭐 함실 아궁이? 자, 구두리라는 건요,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함실 아궁이라고 해서 방 안에다가 이 가마솥이 안 걸리는 거야. 방 안쪽에다 장작을 확 밀어넣는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함실 아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함실 아궁이 이 앞쪽에다가 이렇게 가마솥이 하나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부뚜막 아궁이라고 해요. 야, 나는 이런 소리 들었는데 뭐 줄거래, 뭐 허튼거래, 뭐 되게 많던데, 그거는요, 그건 자동차로 말하면 세단하고 SUV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쪽으로 나누시면 보시면 돼요. 그거는 고래라는 거를 이렇게 나누는 모양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크게 봤을 때, 모양을 크게 봤을 때는 구두는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가마솥이 걸리는 거가 하나가 있고 걸리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로 아주 크게 나눠진다. 왜 그러냐? 가마솥을 건다는 의미는 뭐냐면 밥을 해먹고, 밥을 해먹은 그 뜨거운 열기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집을 덮이는 거예요. 아주 일석이조죠.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민족이 있다 없다? 전 세계에 유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창덕궁 궁궐구를 쓴 책 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궁궐구를 딱 가보시면 왜 가마솥이 안 보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궁궐에는요, 가마솥을 건 게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가마솥을 건다는 얘기는 가마솥 앞에서 밥을 일단은 먹고 남은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율이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불 때는 장작 자체가 방 안쪽에도 활활 타게 된다면 에너지가 바로 방바닥으로 가겠죠, 방 안으로. 그 에너지율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궁궐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걸 주로 쓴다? 함실 아궁이를 주로 써요. 그럼 요즘에는 뭘 써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구들방을 힘하세요? 당연히 함실 아궁이 해야 돼요. 왜? 아니 누가 요즘에 밥을 가마솥에 하냐고. 사모님한테 가마솥에 밥 해달라고 그러면 쫓겨날걸. 아니면 선생님 한 번만 본인이 한번 해보고 보면, 야 이거 뭐 어려운데? 이러실 거예요 아마. 그냥 밥 태워 먹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함실 아궁이를 주로 선생님들도 하시게 될 거고요. 함실 아궁이를 제가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이 서민들이 쓰는 구두라고요. 약간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쓰는 구두라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사는 여러분들이, 서민들이 아주 못 살던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그냥 간신히 만들어 쓰던 구두를 내가 놔야 될까요? 아니면 기왕이면 한 200년, 300년 써도, 내 후대에 남겨도, 아니면 내 자식들이 써도 망가지지 않아요. 내가 한번 만들면 나 죽을 때까지 한 3, 40년 이상은 손 안 대고 쓰는 구두를 놔야 돼요. 당연히 3, 40년 쓰는 구두를 놔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위주로 좀 좋은 쪽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발전된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면이 여기 있으면 이게 땅이에요, 땅. 불 때는 아궁이, 그러니까 장작을 집어넣는 그 위치가 선생님들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어때요?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사극이나 드라마 보시면 불 때는데 어떠죠? 이렇게 부엌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내려가잖아요. 과연 다 그런가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궁궐이나 조금 더 사찰이나 고급스러운 데는 집이 다 떠 있어요.
집차체가 들려있다. 그 집차체가 얼마나 들려있냐면 오늘 혹시 시간 나시면 끝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창덕궁 한번 쭉 한번 둘러보세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랑 보시면 이거 진짜 그러네 이러실 거예요. 왜? 집 자체가 여기가 흙바닥이면 집이 여기쯤 있어요. 방바닥이. 주무시는 방바닥 자체가 아래 이렇게 높게 있다. 자, 그러니까 지표면 자체가 이렇게 아래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활활 불이 타고 장작을 넣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이 공간을 함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함실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로, 세로, 높이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젖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센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잠깐 설명드리면, 요거는 자동차 엔진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 이 집에서, 우리나라의 집에서. 그러면 요 센치는 4, 5, 6, 7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4부터 시작할게요. 4. 4는 뭐냐면 요 입구예요. 입구는 4라고 보시면 돼요. 40cm. 50은 뭐냐면 요 함실, 요 불이 활활 타는 요 바닥에서부터 고래 바닥까지를 50을 보시면 돼요. 4, 5 같죠? 그 다음에 6이에요. 6은 뭐냐면 함실을 봤을 때의 폭이에요. 폭은 60 정도면 돼요. 7은 뭐다? 깊이에요. 장작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깊이. 4, 5, 6, 7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게 다야? 예. 이 정도면 되세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 차라고 생각하시면 승용차라도 우리 한 4명 정도가 타는 차는 그냥 웬만한 엔진 정도에 한 2000cc, 2000 이렇게 되면 차가 그냥 잘 가잖아요. 근데 선생님, 차가 15톤 덤프차야. 큰 짐을 많이 실어야 돼요. 이런 차들은 엔진이 고르면 안 되겠죠. 힘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함실도 만약에 방이 이렇게 한 3평, 4평 정도, 4평이나 이렇게 선생님들 쓰시는 무난한 방 정도면 아까 제가 말한 사이즈면 돼요. 그런데 이게 10평, 20평 이런 식으로 가면 얘기가 틀려져요. 그때는 사이즈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자, 일반적으로 선생님들 쓰시는 방을 10평, 20평짜리 방을 만들 일이 있다 없다? 거의 없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한번 살짝 드려볼까요? 구들방이 얼마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 이거 보시는 건 요건 한 4평 정도 될 것 같아요. 4, 5평. 네, 4평, 5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구들방이에요? 구들방이 몇 평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최대. 지금 제가 한번 맞춰보실래요? 한 몇 평까지 커질까요? 그냥 상상해요. 야, 김 선생, 불이 그럼 요만한 데로 들어오는 거야? 맞아요. 야, 불이 좀 거의 되는 거 아니야? 불이 쭉쭉쭉. 그게 아니라 요만하다고. 관계없다고. 요만한 데를 탁 파고 들어와요. 근데 쫙 파고 들어올 때 왜 파고, 이게 쫙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왜 빨려 들어갈까요? 일단은 불이 타려면, 장작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공기가 필요하면은 여기는 에너지로 뜨거운 공기를 위로 자꾸 치 올라가잖아요. 치 받고 올라간다. 올라가면은 공기를 여기서 빨아들여요. 여기서 빨아들여요. 밑에서 빨아들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기는 계속 유입되는, 찬 공기는 유입되는 거고, 공기가 유입되면서 여기 뜨거운 공기가 만들어지면 위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쫙 하고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공기가 가끔 안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내리고. 그건 뭐냐면 여기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이 용량과 높이와 이거 구조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빨리지를 못하고 이게 역류성처럼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간혹 이런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 중에. 이게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한데, 이 안에 다 젖어서 그래. 습기도 많고 뭐 해서. 아니, 그러면 구들방 처음 만들었어. 예를 들어. 진흙 갖고 막 만들었단 말이야. 흙 갖고 만들었는데, 그거 불 때문에 안 들어가야 돼? 잘 들어가거든요. 구두를 만든 지 3, 4일도 안 됐어. 여기 그냥 물통으로 보면, 물량으로 보면 1톤 이상이 들어갈 거야, 물이.
이걸 다 물로 진흙을 개서 만드니까, 흙을 써서 만드니까. 그런데도 물이 쫙 하고 빨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그건 뭐로 설명하냐? 젖어 있어도 안 들어간다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빨려오는 여기 있는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쫙 하고 빨려 들어가요. 근데 고래는 쫙 하고 빨려 들어가면 일단은 뒤에서 자꾸 물로 들어오죠. 일단은 쫙 밀려나간다고, 밀려나가는데 뜨거운 공기는 위를 향해요, 아래를 향해요? 위를 향하죠. 그럼 위에 있는 이 돌이, 구들장 돌이 있잖아요. 구들장에 열기를 뺏기겠죠. 열기를 뺏긴단 말이에요. 열기를 뺏기고 나면 이쯤 와요. 이 끝에쯤 오는 건데, 끝에쯤은 이렇게 바람막이라도 이렇게 이제 경사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타고 올라다가 여기쯤 오면은 공기가 여기가 뜨거워요, 여기가 뜨거워요. 이쪽이 더 뜨겁죠. 여기는 결국적으로 뜨겁지 않다는 얘기는 식었다는 뜻이죠. 공기가 식으면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무거워지죠.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먼저 좀 이해하실 게 필요해요. 뭐냐면 이 함실에서 지금 연료를 뭐를 썼냐 이거죠, 우리가. 장작이란 말이에요. 장작이라 하면 장작에는 뭐가 있을까요? 습을 먹는 게 있어요. 모든 거는 지금 이 나무도 바닥마른 나무 같지만 여기에 습이 있어요. 나무가 습을 먹는 걸 그걸 함수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주 바싹 마른 나무 13% 이하 정도 되면 함수율이 아주 바짝 마른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도 수분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장작이 타면서 나무가 타면서 연기가 발생하죠. 연기는 왜 발생을 할까요? 불완전 연소겠죠.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일로 공기가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있는 불완전 염소된 무언가가 응축이 되면서 이쯤에 오는 공기는 습과 불완전 연소가 이렇게 다 응축되면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져요. 어디보다? 여기보다. 그러면 여기쯤 오는 공기는 무거운 성질을 갖기 때문에 어디를 향한다? 아래를 향합니다. 아래로 고래 계절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고래 계절이라는 게 예를 들어 함실이 여기 있다 그러면 고래 계절은 저 반대편에 길쭉한 도랑 형태로 있거든요. 근데 한 구멍도 아니고 길다고요. 그 왜 그러냐? 고래가 여러 군데서 오잖아. 여러 군데 오는 걸 한꺼번에 모아주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래 계절인 거예요. 그럼 고래 계절이 안쪽으로 이 뜨거운 여기 식은 공기는 이리로 뚝 떨어지게 돼요. 떨어져서 쭉 가라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내가 아직 힘이 있는데, 내가 아직 열이 남아있는데, 이놈들은 어떡하죠? 여기서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방바닥에다 뜨거운 공기를 남겨주고, 그 다음에 다 식어서 힘이 떨어진 거야. 나 힘 없어, 이제는. 열기도 방에다 다 줬구만, 나는 힘 없어.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고래 계절에서 밑을 향해서 흘러내려가듯이 연기가 흐르듯이 이렇게 빨려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연도 자체가 거꾸로,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분씨 거꾸로 기울기를 거꾸로 주고 그래? 이렇게 주면 연기가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져요. 되려 안 빠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기울기를 줄 때 아래쪽으로 줍니다. 그러면 살짝 기울기를 줘요. 이게 경사는 지금 제가 표현할 때는 좀 이렇게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깊게 해놨는데 경사를 아주 살짝 줘요. 그래서 이쪽을 타고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서 연도를 타고 흘러가다가 이 연도의 폭도 보통 30 정도는 줘요. 25에서 25나 30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타고 가다가 다시 뜨거운 공기가 있으면 이거는 다시 또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방 쪽으로. 그 안에서도. 그래서 요 안쪽에 오면 굴뚝계자리 쪽으로 쭉 하고 뚝 떨어져요. 그러면 굴뚝계자리는 이제 바깥이잖아요. 바깥에는 뭐가 보일까요? 목초액이 보여요. 아까 목초액. 나무를 태우고 나면은 이제 액이 나오잖아요. 그걸 목초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분들은 그 목초액을 이제 희석해서 그거를 이제 농약으로 농사 질 때 쓰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요 밑에 굴뚝 계자리에 이제는 목초액이 보이고 나머지 이제 연기만
흐물흐물하면서 굴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연기가 굴뚝 바깥에 구석에 구두를 놨어. 누군가가 구두를 놨어. 근데 딱 저쪽에 보니까 그냥 연기가 잘 나와. 그냥 연기가 그냥 펑펑펑펑 잘 나와. 그냥 제대로 녹는 거예요. 네. 연기가 퐁퐁퐁 나온다는 거는 에너지가 퐁퐁퐁 바깥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연기가 힘이 없어야 되는 거야. 내가 힘이 없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다 방에다 놔두고 연기만 올라와야 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펑펑펑펑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라 잘못 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굴뚝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아까 제가 4, 5, 6, 7 말씀드렸죠? 4, 5, 6, 7.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2, 3, 2도 있어. 뭐냐면 3은 이 연도 있죠? 연도를 한 3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굴뚝은 최소한 20 정도로 지름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는 되셔야 돼요. 일반 가정집들을 보시면. 근데 이런 거를 너무 확 줄여버리잖아요? 10cm, 100mm, 그 파이브 같은 거, 이런 거를 쓰게 되면 연기가 되려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굴뚝이 지금 보면은, 굴뚝이 이렇게 선이 아니라 두툼하죠? 두툼하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굴뚝이 단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굴뚝을 이렇게 구경을 다니시다 보면, 굴뚝 자체가 이렇게 두툼한 걸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단열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단열이 안 되면, 자,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는 나라인데, 이 불을 뗀다는 시기가 언제냐면 보통은, 좀 쌀쌀해졌던지, 한 11월 달쯤 되기 시작하면 이제 불을 떼기 시작해요. 10월 달도 불을 떼긴 떼는데, 그렇게 많이 안 떼고, 11월, 12월쯤 되면 불을 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의 온도가 어떻다? 아주 낮다는 뜻이죠. 그런데, 방 안에 이렇게 뜨거운 온기가 이쪽으로 오면 여기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요. 1도에서 높을까요? 여기가 높을까요? 여기가 당연히 높죠. 온도차가 생겼는데 이게 온도 단열이 안 되면 결로가 생길 수 있고, 결로가 생긴다는 얘기는 기압차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고, 기압차가 생긴다는 얘기는 얘를 찍어 누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굴뚝을 100mm 정도 되는 이런 PVC 파이프 같은 걸 옆으로 이렇게 기대 놓으면 집안 가세가 길고 그러지 마시고 아예 없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굴뚝은 이게 단열이 돼야 되는 거고, 굴뚝은 반드시 높을 필요는 없어요. 집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집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용마루라고 그러죠. 여기가 처마 끝이라고 보면 용마루가 처마 끝에까지 중간쯤에 있거나, 아니면 집하고 멀리 한 7, 8m 5m 이상 떨어뜨려서 한 요 정도 이렇게 낮게 이렇게 만드셔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연기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연기랑 굴뚝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굴뚝이 높아야 연기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유류 때 얘기인 거고요. 예전에 이렇게 유류를 떼서 온도를 높이 올려야 되는 공장이나 이럴 때 그 굴뚝을 높게 뽑은 거고,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창덕궁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그 높이를 보시면은 오 진짜 그러네. 그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함실이라는 데가 요 앞에가 가마솥이 걸리는 거는 부뚜마당이라고 그러고, 이 부뚜방이 없는 거는, 이 솥이 없는 거는 함실아궁이라고 한다. 함실아궁이는 크기는 4, 5, 6, 7을 기억하셔라. 그래서 그 정도의 용량이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함실장을 덮고 나서 이 높이 차이를 두고 식은 이렇게 높이가 모양이 형성이 된다. 그랬을 때 이 함실에서 만들어진 그 용량이 너무 작거나 너무 높이가 안 나오면 되뇌일 수 있다. 반드시 이 높이를 지키시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그 팽창되는 에너지 공기는 고래를 향해서 쭉 방바닥에 열기를 주고, 방바닥 끝에쯤 오면은 여기가 사그라들겠죠. 사그라들면 이 무거운 성질 때문에
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그 가라앉아서 그 여러 고래를 따라온 거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데가 뭐다? 고래계자리다. 고래계자리 맨 끄트머리 쪽에는 연도라는 게 바깥에 불뚝과 연결되는 길이 있다. 그걸 연도라고 한다. 연도의 기울기는 위를 향하는 게 아니라 살짝 아래를 향하게 만들어줘라. 그래야 우리의 흐름이 좋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은 공기는 무거운 성질을 갖게 된다. 무거운 성질을 갖게 되는데 그게 또 목초액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기울기를 위로 주지 말고 약간 아래를 줘라. 그러면은 이쪽에서 굴뚝계절의 목초액이 보이고 나면 나머지는 연도가 올라가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구두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cm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고래 뚝의 높이는 얼마냐? 30cm 정도 보시면 돼요. 30cm? 한 이만큼 보시면 돼요. 야, 씨발 옛날에 우리 보면은 막 한 요만했는데 이러지 마시라고. 한 번 구두를 놓고 나면 평생 동안 구두를 수리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구두를 딱 놨어 지금. 그러면 내 행에는 구두를 다시 뜯을 일이 없는 거야. 막혀서 뜯는다? 그런 거 없어. 네, 30을 보시면 돼요. 구들장은 얼마냐? 구들장은 보통 요만해요. 이렇게 얇은 돌을 써요. 물론 이만한 돌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냐면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공사한다고 다 해체를 했는데 저기 칠불사라는 절이 있어요. 하동에 칠불사. 그 아짜방이라는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선생들이 수도하시는 방인데 그 방이 구들장 자체의 두께가 이만씩해요. 구들장 이 함실장이 아니라 이 구들돌 자체가 두께가 이만한 걸 썼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칠불사 아짜방이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레전드급이 아주 전설이에요, 전설. 한 번 부를 때면 며칠이나 따뜻했을까요? 한 달. 한 달 나왔어요. 어떻게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네, TV에서 왔던 것 같아요. 보신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이만큼 갈 됩니다. 10일? 공화가 더 붙이세요. 100일. 그래서 그 구들 놓는 사람들끼리 이거는 옛날 엄들이 너무 뻥이 심해. 그래가지고 유교 동란 이후에 구들 놓으시는 분들이 그 절에 주지 스님을 찾아뵙대요. 지금은 도홍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주지 스님이 계신데 최초 이제 가서 이제 스님 그 아차방 하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있지. 근데 그 방이 진짜로 그렇게 세 달? 100일씩 갑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온 겨? 뻥이야 뻥, 그 거짓말이야 이러시더래요. 에이, 그렇죠?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랬더니 얼마 못 가? 한 달 반. 6.25 동란 이후에 한 달 반 간다고 그러시더래요. 한번 부를 때는. 말이 그렇지 한 달 반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스님 근데 이전은 몇 년이나 됐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얼마다? 아니요, 공 하나 더 붙이세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놓은 구들이고요. 그걸 중간에 수리한 흔적이 역사 기록이 없어요. 2000년 동안 수리한 흔적이 없다고. 계속 쓴 거예요. 2000년 동안. 근데 100일 갔대. 그게 기록에 남아있대요. 상국민상과 제가 알기로는 그 기록에 문헌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 번 떼면 담공선사라는 분이 이 구두를 왔는데 한 번 부를 때는 100일이 갔다. 믿겨지지 않는 얘기인데 핫한 그런 레전드가 있어요. 거기에 구들도는 이만씩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쓰시는 방들은 얼마나 되냐? 5cm면 돼. 5cm. 5cm면 돼. 그러면 난 인터넷에 요즘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던데, 야, 한번 불 때는 한 열흘씩 가고, 막 7, 8일씩 가고, 야, 나도 그런 거 좀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편해? 한 번 불 때는 뭐 7, 8일씩 간다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방 안에 에너지라는 거는
그 방을 대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이 공기를 대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만약에 장당 1kg는 한 5,000에서 6,000 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약자들이 얘기할 때. 그럼 내가 떼도 5,000, 6,000인 거고 선생님이 떼도 5,000, 6,000인 거예요. 선생님이 뗀다고 그게 5만, 6만이 되지는 않는다고. 결론적으로 나서 어느 정도의 장작의 에너지 양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열이 따뜻하려면 열흘 동안 갈 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계절이 어떻게 되죠? 4계절이죠. 올여름에는 더워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올여름에 근데 거기다 불 때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봄, 여름, 가을까지는 거의 불을 안 뗀다는 뜻이야. 봄, 가을에 살짝 추우면 한 번 불 때면 며칠? 한 2박 3일 정도 가면 되지 않을까요? 여름엔 불도 안 떼고. 겨울에 좀 추워? 조금 더 넣어.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한 번 불 때면 한 2, 3일 정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만들면 어떨까 싶고, 그 정도의 용량을 가져가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센치예요. 30cm고 위에 부들장은 한 5cm 정도. 그 다음에 그 위에 부토라는 거를 하게 되고 초벌 미장, 마감 미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다 합쳐서 한 이 정도 해주면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 여기 얼마다? 한 10cm, 15cm, 20은 너무 세. 20 넣으면 두루 정도를 떼야 돼. 두루 정도를 떼야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작가를 떼시고, 나 그거 싫어. 그냥 딱 떼면, 아니 사모님 나 집 질 건데 저한테 집 우려하는 분이 많아요. 제가 집도 짓거든요. 집도, 야 김교장, 당신이 집 지니까 나 구들방 하나 놔줘. 놔드릴게. 어떻게 놔드릴까? 근데 말이야, 내가 아직 내가 회사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내가 서울에 가거나 한 3, 4일 정도는 여기 있다가 3, 4일 또 서울 갔다 왔다 해야 돼. 어때 어떤다? 얇게 놓는 거야. 그러면 불 뗀 지 30분 안에 연기가 올라와요. 1시간 안에 연기가 올라오는 거야. 그게 아니야. 나 다 끝냈어. 사모님하고도 얘기 다 끝났어. 나는 그냥 무조건 내려갈 거야. 이제는. 애들도 다 키웠고, 시집장가 다 보냈고, 여기는 그냥 집, 그냥 놔둔 채로 전세를 주든지 뭘 하고 나는 내려갈 거야. 이러면 조금 더 두껍게 해. 그러면 은은해. 한 번 떼면 은은한 감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두께를 보시면 요걸 다 더면 뭐다? 아까 제가 여기 50이라고 그랬죠? 네. 요거 30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5cm라고 했어. 35야. 그럼 85. 요게 두께가 요만큼 왔다 갔다. 뭐 얼마? 1mm. 그런데 집이, 요 집 표면이 요게 살짝 좀 올라왔단 말이야.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을 떼야 되는데 불을 여기다 대고 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다가 이러고 앉아서 불을 넣어야 되죠. 근데 불 때는 아궁이 자체가 높이가 한 요쯤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쯤 이렇게 턱이 있어서 여기다 장작을 준다고 생각해요. 좋잖아요. 또 하나, 비가 오면은 함실 쪽으로 이게 지표가 여기다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면 물이 고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표면이 아래라도 물이 고일 일이 없잖아요. 집을 들어주시라. 요즘 현대 건축은 굉장히 편해요.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있잖아요. 방바닥에 방석 기초라는 걸 하고 그 위에 기초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슬랍을 치고 짓기 때문에 집을 한 1m쯤 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돈이 많이 들잖아. 누가 그래요? 전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동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땅이 얼면 집이 어떻게? 들었다. 집이 망가진대. 야 물도 얼면 어떻게 해? 땅 파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땅을 막 파서 기초를 그 집을 지어야지. 자, 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집을 지었어. 그냥 이 맨바닥에 져. 맨바닥을 집을 이렇게 높게 집을 높게 들어 짓단 말이야. 집보라도 옆에는 기단을 돌리면 되지. 흙을 옆으로 감싸는 거지. 감싸고 기단석을 쫙 돌리면 돼.
흙볼이 그렇잖아요. 흙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방 안에 함실에 물이 고일 일이 있다 없다? 없지. 습이 들어갈 일이 있다 없다? 없지. 항시습이 뽀송뽀송하죠. 기초벽을 들어 올리는 건 그러면 동결성이라는 게 사라지잖아. 예, 업자들의 동반이에요. 내가 이게 저기 뭐냐 이런 음식점 했다. 그 음식점은 너무 높으면 안 돼. 손님이 문 열고 바로 들어오면 좋지. 근데 그런 집이 아니라 그러면 부들방이라면 굳이 그렇게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너무 높으면 보기 흉하잖아. 뭘 보기 흉해. 앞에 데크가 있는데. 여기 마루 있잖아요. 마루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마루라는 개념이 아주 독특해요. 선생님, 이거는 집에 이렇게 달아내는 건데, 쪽마루인데, 원래 탱마루는 뭐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방인데, 이만큼이 마루인 거야. 근데 이게 집 아니야. 건물과 건물 사이. 이거는 탱마루라고 한다고. 쪽마루는 건물 바깥에다 기둥에다 이렇게 달아낸 거를 그러고, 누마루는 살짝 올라간 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데크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왜냐면 마루를 바깥으로 비 맞으면 다 썩어 없어지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집이라는 게 단열이 잘 되게 모든 데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 바깥에 마루를 달아낸다. 이렇게 붙여 만든다고 해요. 마루. 현재 그거를 영어로는 데크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데크를 앞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기초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감싸지죠. 그런 나중에 구들방을 하실 때는 꼭 한번 궁궐 구경을 한번 창덕궁 같은 데를 가서 한번 보시고 며칠쯤 때 내가 내가 하루쯤 빠른데 괜찮아요. 경량목구조를 하시던 무슨 집을 짓든 간에 좀 집을 이렇게 들어지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구들의 이 구조가 그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만 제대로만 이해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를 시키든 뭐 협회에 일할 사람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아니 뭐 시키더라도 알아야 명정하지 이놈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저기 어디다 무슨 불갑산가? 불갑산 절에 갔었는데 그 스님이 그랬어요. 스님이 공부하다가 수덕 이러실 때 너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랬더니 대답을 못한 거야. 아니 당신은 이걸 뜯어가지고 이 국보문화재를 뜯어놓고서는 이게 당신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일을 하는 거야? 수도 회사 사장 오라고 그래요. 이 얘기하다가 안 되겠다. 협회에 자문을 하다가 자문단이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아휴 그냥 간 김에 그냥 1박 2일 동안 그것만 손을 좀 봐주고 왔어요. 그것만. 알아야 이게 틀린 거를 안 틀린다. 연기가 안 나가면 아유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건가 씨. 아유 아빠 저 배출이 달아요. 5분만 쫙 빨면 잘 빨려. 그런가 그냥 아니 수천 년 동안 배출기 없으면 연기부터 나왔어. 말이 안 되죠. 이 궁궐 같은 데 가보시면은 그 굴뚝이요 보통 7, 8m짜리 떨어져 있어요. 집에서부터. 연기 잘 나가거든. 그런 개념이랑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55분 됐으니까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거에 대해서 구들의 재료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